안녕하세요. 니르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2022년 4월 10일자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이 이제 원래는 한 4월 5일쯤에 연기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6월 6일, 7일, 8일 특히 7일 날 급락이 나왔고요. 왜냐면 7일 날 공지를 할 때 언제 셧다운을 중지하겠다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가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가장 큰 위험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주는 포트에서 이게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얘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종목이 있었을 건데, 날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지대를 테스트를 깨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HM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수에즈 운하 사태랑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수에즈 운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급락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해가 내나 똑같이 이제 LA 지역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A 지역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제 운송이 안 되면서 결국에 운임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상해는 더 핵심적인 자리예요.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왜 이런 정책을 펼칠까 하면 가해를 잡기 위해서 셧다운만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고요. 전쟁을 먼저 했다가 지금 망한 걸 보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 정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가열되는 걸 막아낼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약한 고리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정책이 잘하면 길면은 5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이게 처음에는 운임 가격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반대의 영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지속되는데 1번 이슈가 제일 크고요. 장단기 금리 축소인 상태죠. 역전됐다가 축소된 거고, 양적 기축은 지금 100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단기 조정이 저는 월 말부터 시작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셧다운이 지금 다시 이벤트가 나오면서 4월 초에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홍콩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개월 플러스 알파가 돼버렸죠. 정전협정이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유력했는데, 부차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학살 조짐이 나왔고, 그걸 보고하면서 이게 조금은 우크라이나한테 좀 더 유리하지만 러시아한테는 이제 어 진짜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유 가격은 미국이 계속 이제 비축유 풀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높아지고 있죠. 왜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지면 미국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고 있고 루블화 결제를 하다 보니까 루블화가 정상화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한테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이제 해소가 안 될 수 있었던 거를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 이게 정전협정만 일어난다면 요길 슈팅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린 1년이죠. 1년인데 지금 벌써 파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에그플레이션, 애그리컬처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투자는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유가 그래도 낫다라고 보고요. 이 두 자산을 투자했던 분들만 이익을 잘 실현하고 나오시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아마 역대급 상승까지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예요. 높아지는데 급락도 나오고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급락과 급등일 때 ETF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선물 투자를 한다면 거의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흥국신흥회원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또 CTS가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EU가 러시아를 제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제재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주는 종목 분석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글로 대체할 거고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제가 아직 목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녹화는 아마 우선 추천 종목들로만
올릴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상화폐 변동성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요. 이번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간 급락 나오고 월요일날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AMD와 엔비디아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지수 하락이지만 인텔한테는 이게 경쟁이 나오거든요. 새로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상 GPU 그래픽 카드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게 반도체가 처음에 초기에 나왔을 때 반도체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죠. 경쟁이 격화될 거다라고 했죠. 경쟁이 격화가 되지 않는 게 자동차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전반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고 반도체가 해결돼야만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 NFT와 P2E는 나쁘지 않아요. 얘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래도 결국에는 요거예요. 여기 금리 인상이 요거의 전체를 전세 파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양적 긴축을 하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잠시 내려오겠지만 그 내려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올해도 내고 그 결과를 내년까지 쭉 쥐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좀 더 좋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일 시황에서 홈페이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완벽한 승인이 되고 나면은 좀 더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QT 양적 긴축인데요. 금리가 아직 여기밖에 안 돼요. 정상적인 금리는 여기입니다. 1.5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2.5까지 올라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2.5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여기 보시면 18년도, 19년도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5까지 가고 내년에 2.5까지 갈 겁니다. 이 이유는 결국은 EU에 달려 있고요. 미국에 달려있진 않을 거고 미국도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 한계는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지금 나온 결과인데요. BP죠. 그러니까 0.5 BP가 증가될 거고요. 금리 인상을 매 FOMC마다 하는 거고요. 매 인상한다는 이슈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0.5 BP를 두 번 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제 세계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마샬 플랜이라고 이야기도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를 유럽의 성장에 동원하게 되는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는 100조 이거가 경제적인 스크래치가 미국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100조의 자산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채권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도 많이 이제 자본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채권물 금리는 지금 요거 말고 이제 이걸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훨씬 높아졌죠. 이게 2.6, 2.7, 2.7에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주중에는 이게 역전도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동성이 계속 축소되고 역전되고 그게 계속 발생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이거가 발생한 이후에 급락이 한 2, 3개월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급락할 종목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6개월 이상 이후에 상승이 될 종목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2, 3년 보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위드 코로나는 제가 초기부터 계속 추천해드렸고 결국에는 시장을 이긴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급락폭보다 준하게 올라간 종목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했던 시점보다는 이기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걸 생각하시면 아직도 위드 코로나는 유효합니다. 단 이제 매수자의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어요. 몇 개. 그거를 잘 선별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은 2022년 4회 5회 1% 상승이 되는 거고요. 자산 매입은 QT는 5월에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024년부터 26년까지 글로벌 침체가 되고 이때가 투자 적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때는 누구나 투자해도 어느 정도 글로벌 침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누구나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지금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시장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는 대출 자산도 끄고 올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현금 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길면은 5월 중순, 길면 7월이네요. 짧으면 5월 그 FOMC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7월쯤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현금 보증 비율을 20% 가져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수 하나 뉴스를 이제 할게요. 철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점령했고 식량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밀가격이 올라가는 그 원이고요. 푸틴은 5월 9일날 전쟁 승리할 거고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많이 짜는 사람이 있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중대 전쟁 범죄 피해 이거 물릴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 실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실각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다는 거. 언제나 러시아는 쿠데타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차 학살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률이 생겨버렸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3개월이었는데 지금 3개월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거든요. 전쟁 범죄에서 에너지 제재 들어가고 인권단체 이걸 퇴출했어요. 그 다음에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이거 이제 인정했거든요. 이게 큰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많은 학살이 아니라 자국 군인이 이제 1만 명 이상 죽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큽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 가족까지 하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전쟁의 피해를 알게 되는 거고요. 지인들까지 알게 되면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렇고 그 다음에 실패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강대국 무덤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착살이 변곡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싫어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1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예요. 1조 달러까지 올라갈 거고 이 피해액은 우크라이나만 지는 게 아니라 그 재산 피해액이잖아요. 전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급이나 전투 물량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힘들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계속 생산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결국에는 러시아 패전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협정 추진을 너무 패전시켜버리면 결국에 핵에 준하는 무기가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고요. 전쟁 지속 여부는 후속 조치 3개월이 추가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안에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플러스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생각하시면은 이게 2월에 발생했으니까 2월에 발생했다 칠게요. 1월 말쯤이었으니까 2월에 발생했으니까 8월쯤에 전쟁이 정리되면 올해 연말쯤에나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이게 왔다 갔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원유랑 원달러 한 줄, 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까지 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타격을 받았죠. 왜냐면 루블화 가치가 떨어졌고 러시아에서 체템들이 다 우리나라 제품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러시아가 그 이미지는 안 바뀔 거고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좋아하는 이미지도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회로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기인 거죠. 장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속 편한 투자인데 실제로 가격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는 가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보고 그냥 맞는 정도로만 보신다면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좋은 종목들이 은근히 많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여러분 아는 종목 LG전자,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이 기업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기업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의 셧다운 정책인데요. 이게 상하이 봉쇄로 해서 이게 이렇게 아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데요. 굶어 죽거나 병 걸려서 죽거나 이 비율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었지만 실제로는 병 걸려서 죽는 비율이나 자영업자 자살하는 비율이나 실제로 이제 항공기 스튜어디스들이 많이 그때 자살하셨다고는 뉴스가 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연결됩니다. 이게 우울해지는 정도가 심해지거든요. 이거의 싸움이에요, 지금. 이제 중국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책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료진이 확실히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만큼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료품 랜덤박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복합적으로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원자재, 차부품, 한 기업들조차도 조마조마하다는 거. 이게 영향으로 있고,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상하이 봉쇄가 되느냐, 안 되냐인데, 저는 이게, 이것 때문에 H&M 주가도 같이 빠진 거거든요. 물류 대란. 근데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 LA 사태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H&M 주가가 빠졌지만 결국엔 올라가요. 운임식 가격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운임은 높아지고 있고요. 유럽 운임은 떨어지고 있어요. 급락의 수준입니다. 이거는 유럽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해 이 부분은 상해 또 운임지수 올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실제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 중국에 있는 국내에서 운송하는 거는 실제로 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체로 확대했고요. 이런 부분들 상하이 봉쇄 장기한데 17%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될 수 있냐, 여기서 분수령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걸 해서 경기 가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막는 거고요. 많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때 이 디폴트는 뭐냐면 좋은 구조조정입니다, 결국. 그동안 대출자산 많이 끌어샀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도산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좋게 볼 거예요. 경기를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억압을 한 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이 부분이 제일 위험한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억지로 구조조정을 하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조정이 끝나면 결국에는 살아남은 우량한 기업들을 기준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에 있는 ETF, 중국 ETF 투자도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중국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도 투자가 들어가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니까요. 5월까지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자, 신흥국 신흥 위험인데요. 우리나라 30까지 상승했죠. 중국의 상해 저거는 큽니다.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CDS가 떨어졌어요.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점이 이제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는 이제 다시 높아졌는데 전체적인 ETF 투자, 미국에 있는 상대들과 투자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퇴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사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CDS가 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이게 중립국이죠. 중립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덴마크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네덜란드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진국들의 CDS가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인 상황이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디폴트가 된 거는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 상황으로 갈 거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러시아한테 진짜 안 좋아집니다. 그 부분 보시면서 다음 주를 대응하시면 되고요. 러시아가 이게 완전 그거잖아요. 지도 그냥 궁지에 몰리면 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저는 기원하고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핵이라든지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많이 동원하게 되면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급락. 원유는 이제 비축유 풀니까요. 비축유 풀 조건이 됐잖아요. 근데 천연가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한테 줘요. 유럽으로 수출하는 전력 수출하는 국가가 천연가스 최대 수출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안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상방을 또 버릴 수는 없죠. 이게 갑자기 정전협정 해버리면 이게 또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잘 빨고 나오세요라는 말을 매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급등도 나오는데 급락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처가 안 돼요.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적합하지 않는 종목들로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천연가스는 장기 투자, 소맥도 똑같아요. 장기 투자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휴농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농지를 개간해서 운용을 한대요, 이번에. 그러면 결국에는 밀가루 가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천연가스도 높긴 한데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분봉 기준을 맞기 때문에 요까지 올라왔지만 이런 급락들 나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고요. 가상화폐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조정을 받는 구간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80원, 여기서 봤을 때는 50만 원 정도, 10% 이상 상승 하락했고, 이거는 100원 이상은 아닌 거죠. 요것도 약간 400만 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충 보면 450만 원 정도죠. 약, 리플 이더리움이 급락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5월 초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리가 계속 변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 자금이 준이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심해져. 급락과 급등이 계속, 급등과 급락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요거는 두 개는 이제 가상화폐 랑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요인은 이게 인텔이 개입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끼리 춘추전국 시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거고요. 그래픽카드 사고 컴퓨터 사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5월 이후에 사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 정도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였던 애들인데 급락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 빠지는 것보다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는 탄탄하죠. 그러니까 금융직이랑 그런 투자 쪽에서는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P, 애플도 나쁘게 않거든요. 테슬라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좀 추가 하락이 발생하면서 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량 기업들은 견고하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는 떨어졌을 때 애플하고 테슬라 사도 됐지만 지금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면 얘네들 지금 다시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부분 익절을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이전의 저점에서 사셨다면 돈터치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말 기준으로 이 기업들이 시장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애플과 테슬라. 이것도 매수자의 영역이고요. 추가 매수는 진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특히 반도체는 진짜 춘추전국 시대로 조만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해 그게 상해랑 선전이거든요. 상해 옆에 그 다음에 홍콩 옆에 선전 이쪽에 셧다운 되는 거를 빨리 해결돼야만 전반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